여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 유튜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서 그 한강님이 노벨상 수상을 받았는데 이제 페미니즘 작가라고 자꾸 악플이 달리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페미니즘과 남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예민한 주제이다 보니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론적인 이야기를 또 제이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 또 왔습니다. 네,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 남녀 갈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세대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0, 30대 그 젊은 세대층에서 남녀 갈등이 오히려는 아니죠.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네. 뭐 특징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남녀 갈등이 강하고 서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한지. 자, 요 이야기를 또 페미니즘 분들이 또 들으면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런 남자가 사회적 지위와 어떤 이런 걸 더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이 차지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대부분 다 그랬어요. 서양도 왕은 거의 대부분 뭐 여왕이라는 특수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왕이었잖아요. 그 남자였잖아요. 네. 뭐 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든 명제에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 한 20, 30%는 예외가 있어도 70, 80%가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또 뭐 여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댓글 달시지 마시고요. 더 많은 비율로서 남성들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다 라는 거는 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화를 막론하고 왜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를 했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유전자와 문화는 공진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 문화 공진화. 네, 그쵸. 유전자와 문화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에 의한 심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표현될 수밖에 없고요. 그 표현이 당연히 사회적 구조를 합의할 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조상 암컷, 우리 조상 암컷들은 조상 수컷의 부양 투자 능력을 아주 그 면밀히 보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남성들은 암컷들이, 그러니까 조상 수컷들은 조상 암컷들이 그러한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조상 수컷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해요. 네. 그리고 조상 암컷이 그걸 또 바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컷보다는 수컷들이 더 많이 가지기를 그렇게 합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제이님이랑 술 먹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제 기억은 뭐냐면 그 제가 막 남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그때 제이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거는 남자들이 힘이 더 세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더 세니까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 제가 그 힘이 더 센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술자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쉬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이님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 그 기억납니까? 제 신논현역 되게 허름한 원룸집에서 그
예,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 거기 껴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서 한 4명, 저희 4명 모였었죠. 네, 거기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술 먹다가 이런 얘기를 왜 할 거야? 원래 술을 먹다 보면 알지 못하게 이런 데로 갔다가 저런 데로 갔다가 막 그런 것이죠. 네.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왜 남자가 여자들보다 힘이 더 셀까예요. 그건 신체 포커스의 종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아하, 어. 사냥과 채집을 하라고 이 종의 특성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럼 자연은 수컷이랑 암컷을 보고 너는 사냥을 해. 암컷은 채집을 해.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냥과 채집을 하다 보니 수컷들이 힘이 세졌고 아니요. 그 힘이 세진 수컷들이 점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힌트는 저번 시간에 제이님이 이야기를 했던 임신 출산 문제가 맞닿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임신 출산 때문에 수컷들은 더 많은 암컷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기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일처제로 진화하는 그런 역사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은 그 혼합이 있었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일부 다처제에 맞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과 거기에 맞는 심리들이 같이 공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말 일부 다처제에 가까웠을 때를 한번 보죠. 자, 일부 다처제가 수컷에게 유리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암컷에게 유리한 제도일까요? 일부 다처제. 수컷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일부 다처제는 수컷에게 너무나 불리한 제도예요. 먹여 살릴 식구가 너무 많네.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수컷들은, 일부 다처제에서의 수컷들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아니죠. 자, 일부 다처제로 한번 가봅시다. 일부 다처제는, 자, 우리가 바로 전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끼가 스스로 먹고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없는 동물, 포유류들은 대부분 일부 다처제를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좀 변태기는 한데, 바다 코끼리, 네, 뭐라고요? 정말 뭔가를 많이 하네요, 쓸데없이. 그쵸, 쓸데없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과학자고, 저는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이래서 저는 이제 과학 성애자죠. 과학 성애자기는 한데, 자, 바다 코끼리들이 군집을 이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다 체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체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군집 안에서 일어나는 성관계의 95%가 단 5%의 수컷 개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집단에 있는 5%의 수컷만이? 5%의 수컷만이 그 집단 내에서 95%의 성관계를 독점해요. 나머지 수컷들은요? 나머지 수컷들은 눈치 좀 보다가 이렇게 성관계를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힘센 수컷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버려요. 동물의 무리들은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수컷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수의 수컷에게는 불리한 제도. 그쵸. 아주 소수만 독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이님이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많아지는 그 독점적인 개체는 흔히 얘기하는 알파 수컷이죠. 그러네요. 네. 이 알파 수컷이 모든 걸 다 독점을 해버리고요.
95%의 개체는 다 도태되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남성들, 현대 남성들이 암컷을 만날 기회라도 제공이 돼요. 네. 이게 맞아요. 일부 다처제가 되는 순간 진짜 몇몇 개체 빼곤 다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부 다처제의 모습인 거예요. 아, 네.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상하고, 불편하죠. 네,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럴 때 좀 드리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자연에는 신기하게요. 수컷이 임신하는 개체가 있어요. 그 얘기, 해마? 예? 해마? 오, 해마도 그렇고, 어류 중에 그러한 개체들이 있어요. 네. 어류가? 네. 요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요 얘기를 드리면 그 불편함이 조금 감쇄가 될 수 있는 게, 이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더 끌고 들어가면 어느 개체가 임신이라는 그 거대한 이벤트를 떠맡느냐의 문제예요. 네. 요걸 잘 알 수 있는 게, 제가 어류 얘기하기 전에 그 편형동물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토성동물? 네, 편형동물이라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 페니스 펜싱이라고 쳐보시면,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편형동물은, 자웅동체예요, 자웅동체. 그러니까, 한 개체 안에 수컷 생식기와 암컷 생식기가 동시에 다 있어요. 한국에도 32종이나 있대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 몰랐어요. 편형동물이. 네. 저도 방금 네이버. 네. 얘네들은 자웅동체여가지고, 자웅동체면 자기가 자기한테 수정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도 이제 근친교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친교배를 하면 안 좋은 유전자들이 점점점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도 생식기를 다 갖고 있지만, 다른 개체와 수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은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수컷을 할지 누가 암컷을 할지 결정해야 돼요. 정말 수컷이구나. 네. 네. 그러면 자, 제이님은 선택할 수 있다면 수컷을 하겠습니까? 암컷을 하겠습니까? 편형동물이라고 상상했을 때. 수컷을 하겠습니다. 왜요? 인간의 임신과 출산을 빗대어 봤을 때, 네. 이제 10개월 동안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어야 되는 네. 에너지와 그런 시간들, 네. 그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거예요. 그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임신이란 행위를 하는 순간 많은 걸 잃어요. 네. 제일 크게 잃는 게 뭐냐면요. 또 성관계 할 기회를 잃어요. 이게 웃을 수 있지만 진화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손을 얼마나 많이 복제를 하느냐는 진화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중요해요. 네, 실제로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성관계를 시도를 하다가 암컷이 머리를 잘라서 먹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왜? 내 목숨보다 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기회는 진화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임신이라는 행위를 떠맡는 순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요. 이건 진화적으로 어마어마한 페널티예요. 편형동물 편형동물 입장에서 내가 수컷의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바로 또 성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암컷이 되는 순간
몇 개월 잃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니스 펜싱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 현상은 뭐예요? 그 편형동물 둘이서 서로 암컷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 서로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을 싸워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는 애가 그 편형동물 이긴 애의 그 성기에 찔려가지고 임신을 떠맡게 되고요. 이긴 애는 유유히 떠나요. 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페니스 펜싱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알려주는 사실이 뭐냐면 결국은 임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맡는 행위이고 아무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 눈치에서 암컷이 무조건 이겨요.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그 어류 중에 체외 수정을 하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은 정자를 물속에 내뱉고 그 난자를 물속에 내뱉어요. 그리고 이게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정란을 누구든 이걸 좀 품고 있어야 돼요. 몸에 붙여놓는 것 같던데. 네, 뭐 몸에 붙이든 아니면 입에 머금든 어쨌든 보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정하고 그냥 뒀다가는 다른 어류한테 먹혀버리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눈치 싸움이에요. 자, 둘 다 난자를 내뱉고 정자를 내뱉고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정란을 네가 품어라 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눈치 싸움에서 수컷은 100점 100패예요. 생물학적으로 암컷과 수컷을 정하는 기준은 그 생식세포가 더 큰 걸 암컷이라고 하고요. 생식세포가 더 작은 걸 수컷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속에 생식세포가 큰 거는 오래 머물 수 있지만 생식세포가 작은 건 금방 확산이 돼서 사라져 버리겠죠. 아. 네. 수컷이 정자를 뿜고 도망가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암컷은 난자를 뿜고 도망가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이 눈치 싸움에서는 수컷은 100점 100패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런 개체들은 수컷이 임신이라는 행위를 해요. 아. 네. 암컷이 난자를 내보내고 수컷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이 난자에다가 수정시켜도 될까? 저 암컷이 정말 괜찮은 암컷일까?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정자를 뿌려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수컷이 임신을 해요. 이런 개체들은 우리 인간이 보이는 성역할과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아.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행위를 수컷이 해버리기 때문에. 우와. 네, 이렇게 들으면 이게 암컷과 수컷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행위를 어느 개체가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이건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 년 전 과거 동안 임신이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행위가 어느 성별에다가 구속이 되어 버렸냐, 이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네. 네, 좀 덜 불편하긴 하나요, 이렇게 들으면? 그러네요. 물고기를 얘기하니까 덜 불편하네. 그쵸.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네, 이 임신이라는 행위를 어느 성별이 짊어졌느냐의 문제예요. 네, 편형동물처럼. 편형동물은 그 진화 역사에서 그거를, 역할 분담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시간 동안 싸우는 거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진화 역사 동안 그걸 수컷이 떠맡았던 거고, 육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암컷이 떠맡았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암컷은 그 생식세포가 더 큰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암컷은 이미 애초부터 내가 생식세포에다가 들인 에너지가 더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는 내가 임신을 해야겠어를 선택한 적도 없고 임신을 하니까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파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심리적인 파생을 내가 선택해야겠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진화라는 역사 덕분에 그냥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현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자동화된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어류든 편형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그런 진화 역사 덕분에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 기제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다른 심리 기제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필연적이 없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발 남녀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남녀 차이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요거와 연관해서 바로 전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또 뭐였죠? 군대 문제라든지 기업 성범죄. 네. 그 이야기를 관심 있으시면 계속 따라오세요. 또 그 강론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인체의 신비. 네, 종의 신비. 종의 신비. 그쵸. 네. 사실 이 얘기들이 다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진화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요 시리즈 재밌으시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영상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